도전하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도전 유기농업 기능사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2016년 제1회 기출문제 교재 602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물의 화성 유도에 있어서 주요 요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작물이 꽃눈 분화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그리고 영양상태, 또 빛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수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료를 만들어진 원료에 따라서 분류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거냐. 자, 식물성 비료, 퇴비와 구비. 구비는 소, 돼지를 기를 때 깃으로 집어넣어주는 하나의 두엄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은 식물성이 되겠죠. 요소, 질소질 비료 중에 요소라든가 염화칼륨, 염화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화학 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기질 비료죠. 어분, 골분, 이건 동물의 뼈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건 동물성 비료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유한, 초안, 이거는 화학 비료 중에 질소질 비료를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항에서는 인산질 비료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아닌 것은 인산질 비료 4번 항이 되겠습니다. 도복의 유발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도복, 쓰러지는 것이 도복이라고 그러죠. 자,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은 밀식을 해가지고 또 병충해 걸리게 되면은 벼가 아는 작물이 쓰러지게 됩니다. 또한 품종에 따라서 키가 장간종, 키가 크게 되면은 장간종, 키가 크게 되면은 이게 바람이라든가 아니면 기상 요건에 따라서 이게 넘어지죠. 또 키가 단간종, 키가 짧게 되면은 그만큼 견디는 힘이 강해지죠.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유전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영향이 있지만은 문항에서 보면 배수, 물을 빼주게 됩니다. 물이 침수가 되게 되면은 물이 잠겨지게 되면은 이게 연약하게 자랍니다. 작물이. 하지만은 이걸 배수, 물을 빼주게 되면은 벼라든가 모든 작물이 강건해지죠. 예를 들어서 물을 빼주게 되면은 벼의 경우에 중간 낙수라고 있습니다. 벼를 심어가지고 새끼, 참새끼가 있고 헛새끼가 있죠. 유효분을, 무효분을. 근데 헛새끼는 이걸 치면은 이게 이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헛새끼를 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효분을, 이삭이 나오는 그 새끼 칠 때까지는 물을 대줘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무효분을 헛새끼 치는 시기에는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 물을 빼주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벼대가 단단해지죠.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가 먼 것은 도보고 바로 배수 4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작물의 기원지가 중국인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호박, 우리가 즐겨 먹는 호박은 중앙아메리카입니다. 가지는 인도, 순무는 유럽 지역에서 원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줄 보리, 우리가 쌀보리라고 그러죠. 쌀보리. 보리, 콩, 팥, 마, 수세미, 파, 자운형, 배추, 그리고 쑥갓, 죽순, 일본 자두, 매화, 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여기 정답은 1번 쑥갓이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원산지가 있는 것도 인삼 같은 거, 이거는 대한민국이 원산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원산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딧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고추밭에 꽃 등해를 이용을 해서 방지하는 방법은 뭔가? 꽃 등해, 이건 천적이죠.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에서는 화학약품을
농약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작물을 재배할 때 거기에 경종적 방법으로 병해충 또는 잡초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꽃 등에 이거는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이건 생물학적 방제법이 되겠습니다. 경종적 방법은 물을 댄다든가 품종을 갖다 바꿔주는 거,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은 화학적인 방법은 농약을 쓰는 건데 여기에 꽃 등에는 바로 생물학적 방제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밭에서 한해를 줄일 수 있는 재배적 방법으로 틀린 것.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한해. 이 한해의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한해. 한해가 있고 그 다음에 한해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해. 위에는 가물었을 때 한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한발. 가뭄 피해, 건조 피해 때 이것도 한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말로 발음은 똑같습니다. 밑에는 찰 한 따. 추위가 와가지고 한해를 입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한발, 그 한해를 묻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배 밀도를 성기게 드물게 뿌린다. 그럼 한발이 강해지죠. 또 질소를 적게 준다. 질소를 많이 주게 되면 도장이 돼가지고 한발에 약해지만 적게 주는 것은 한발을 이기는 힘에 강해지죠. 내건성 품종을 재배한다. 한발에 강한 품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뿌리꼴을 높게 한다. 뿌리꼴을.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뿌리 고랑이 있습니다. 뿌리꼴을 깊게 여기다 오면은 여기는 수분이 많아요. 수분이. 습도가 많아. 수분. 뿌리꼴을 높게 오면은 요 위에다 파종하게 되면은 햇볕이라든가 한발, 가뭄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발하고 거리가 먼 것은 뿌리꽃을 높게 한다. 낮게 하거나 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 유기물 시용 시 질소 기하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질소 기하다. 기하는 질소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탄질비를 우리가 얘기할 때 탄질비, 흔히 CNU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질비, CNU. 탄소, 이거는 탄소고 이거는 질소죠. 탄질비, 탄질률 이렇게 있을 때 질소 비율이 높게 되면은 탄질비는 오히려 낮아지겠죠. 하지만 질소 양이 적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탄소가 100이요. 100인데 질소가 100이다. 그러면 탄질비는 1이 되겠죠. 근데 탄소가 100인데 질소가 1이요. 그러면 반대로다가 탄질비는 100이 되겠죠. 이와 같이 질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질비는 반대로 낮아지고 질소 양이 높아지게 되면 탄질비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소 기하 현상, 질소가 부족하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반대 개념으로 탄질비가 높은 4번 탄질률 30% 이상. 예를 들어서 탄질비가 50 이상이다. 그러면 5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질소가 적을수록 탄질률은 높아져서 질소 기하 현상이 커진다. 작물의 생존 연한에 따른 분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작물을 1년생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2년생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월년생 작물. 가을에 종자를 파종해서 겨울을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출수 계약가 되는 것이 월년생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3년생 작물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토양의 3상과 거리가 먼 거, 토양 3상. 토양 3상은 고상, 고체, 고상. 고상은 흙이나 바위가 되겠죠. 돌. 그 다음에 액상. 액상은 물이죠. 기상은 공기. 자, 고상 비율은 우리 가장 보편적으로 50%라고 해요. 전체의 토양의 50%가 고상입니다. 흙덩어리죠. 그 다음에 나머지 100% 중에 50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50이 남습니다. 그 50을 가지고 액상, 물이 토양 공급 중에 25%가 들어있고 기상, 공기가 25%. 그래서 토탈 100%가 되겠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토양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고상, 액상, 기상 그 세 가지는 토양 입자 이건 고상이죠. 물은 액상이고 공기는 기상. 미생물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재배 환경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CO2 농도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O2 공기 중에 0.03%가 들어있는데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CO2죠. 그래서 여기에 틀린 것은 식물의 무성한 곳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름보다도 겨울이 높다. 왜 그럴까요? 여름에는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소비를 해버립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의 양이 여름보다도 적게 오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기 중에 남아있는 CO2, 탄산가스 이거는 많게 되겠죠. 이거는 맞는 답이고 미숙 유기물 대비 시용으로 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죠. 미숙, 완숙이 되면은 CO2, 탄산가스가 발생이 되지 않지만은 덜 썩은 퇴비 이거는 계속해서 발효 과정에서 CO2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2번을 보게 되면 식물이 무성하면 지표면이 상층면보다도 낮다가 아니고 이 CO2는 공기보다도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지표면에 상층보다도 오히려 CO2 농도가 높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복 방지의 효과적인 원소는 쓰러짐을 방지하는데 원소 중에 가장 필요한 원소는 SI입니다. SI. SI. 규산이죠. 규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이에요. 인.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규산이고 두 번째는 인인데 주어진 양식에서는 여기에 규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인이 정답입니다. 오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은 뭐냐? 오존. 우리 공기 중에 오존 가스가 있습니다. 오존주의보. 여름철에 오존. 우리 인간 생활에 좋지 않는 거죠. 대기 중에 질소 화합물이 존재한 경우에 여기서 아질산 가스가 있습니다. 아질산 가스. NO2가 아질산 가스예요. NO2가 공기 중에 태양열을 받게 되면은 이게 분해가 됩니다. 분해. 광분해라고 그래요. 질소하고 그다음에 산소가 분해가 되는데 이 산소가 여러 개가 모이면 O3가 돼요. 이게 오존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이산화질소가 되겠습니다. 3번에 탄산가스, 그 다음에 HF, SO2 이건 해당이 안 되고 3번에 이산화질소. 대기의 주요 성분 중에서 농도가 5 내지 10% 이하가 되거나 또는 90% 이상으로
과포화가 상태가 되면은 인간이 호흡에 지장을 받는 거. 그건 산소죠, 산소. 산소가 공기 중에 약 20% 내지 21%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대단히 중요한 원소가 되지만은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 양이 5%이라도 줄어든다. 그럼 우리가 고산에 등산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 부족으로 해서 헐떡거리게 되는 거죠. 고산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소 부족. 그렇다고 산소를 과량으로 많이 90% 이상 집어넣어도 똑같은 생리적인 부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5%, 10% 이하라든가 90% 이상을 공급하게 되면 안 되겠죠. 산소, O2. 2번이 되겠습니다. 재배 식물의 기원을 식물종의 유전자 중심설로 해서 규명한 학자는 누구냐? 캔돌, 리비, 멘델, 바빌로브. 자, 여기서 바빌로브는 작물 분화의 중심이 되는 중심 지역에는 우성의 인자가 많다. 어떤 지역에 작물이 분화가 되는데 작물이 유전자 중심지, 여기는 가까운 데는 우성이 많아, 우성. 하지만 먼 거리는 열성이 많습니다. 자, 가까운 데는 우성. 여기서 거리가 멀다. 여기가 원산지요. 원산지. 멀면 멀수록 열성인자가 많아. 우성은 좋은 형질이고 열성은 불리한 형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전자 중심설, 이걸 얘기하는 것은 바빌로브라는 유전학자죠. 그런데 바빌로브는 전 세계를 8대 유전자 중심지, 8대 중심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대 중심지를 잠깐 살펴보면 중국 지역, 중국이라는 그 지역에 원산지가 많다. 두 번째는 인도,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의 원산지가 인도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중동,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 중앙아프리카, 그리고 멕시코를 비롯해서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와 같이 8대 중심 지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유전자 중심지를 설명한 학자가 바빌로브입니다. 바빌로브. 이거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빌로브. 배수, 물빼기. 배수의 효과로 틀린 것은 배수, 물이 많게 되면 습해와 수해를 피해를 받게 되는데 물을 빼주게 되면 배수를 하게 되면 습해와 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죠. 토양 성질을 개선해서 작물의 생육을 촉진이 되죠. 물이 많게 되면 습해를 받지만은. 그 다음에 농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기계화. 물이 많이 관수가 되어 있으면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물을 빼주면서 기계화가 유리하지만은. 경지 이용도를 낮게 한다. 경지 이용도를 높게 하는 거죠. 그만큼 물을 빼주면은 우리가 작물을 재배하는 유효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문학에서는 경지 이용도를 낮게 한다라고 지적을 한 3번이 배수 효과로 틀린 것이죠. 토양의 유효수분 범위로 옳은 것은, 유효수분이라는 것은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 그것을 유효수분이라고 합니다. 유효수분은 포장 용수량, 강우가 계속해서 비가 와가지고 지하수로 내려가고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포장 용수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개 60 내지 80%를 유지하고 있는 토양 수분이죠. 그 시점에서부터 영구 위조점, 위조라는 것은 작물이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초기 위조점과 영구 위조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 위조점은 작물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물을 급여를 해주게 되면 작물이 말라 있다가 온 상태로 다시 시들다가 회복이 되는 점이 초기 위조점. 영구 위조점은 물을 다시 공급을 해주더라도
온상태로 되지 않고 그대로 말라 죽는 유저점. 그래서 그 범위 사이가 유효 용수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효 수분이 되겠죠. 작물 생육 필수 원소에 해당되는 것은 작물의 필수 원소 중에 크게 다량 필수 원소가 있고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다량 16가지가 있는데 16가지 중에서 다량 많이 필요한 거 CHONPK SCAMG 이 9가지가 다량이야. 다량 요소고 그 다음에 붕소, CU, 구리, 그 다음에 CL, 염소, 그 다음에 FE, 철이죠. 그 다음에 MN, 망간, 그 다음에 MO, 몰리브덴, ZN. 이것이 미량, 위에 것은 다량, 16가지 중에 필요한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연, 이 아연은 밑에 있는 미량이 되겠습니다. 미량. 작물 생육의 필수 원소가 아니죠. 미량 원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물의 내습성에 관한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습성, 습기에 이겨내는 힘을 내습성이라고 합니다. 근계가 얕게 발달하게 되면 깊게 발달해야 내습성이 강하지만 얕게 발달하거나 습해를 받았을 때 부정근의 발생력이 큰 것은 내습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부정근, 작물을 심게 되면 물이 차이게 되면 우리 옥수수 같은 거 부정근이 옆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부정근이요. 자, 부정근은 위에서 산소라든가 호흡을 하기 어려울 때 산소를 또 수분을 이 공간에서 부정근을 통해서 흡수를 합니다. 부정근이 발달하다. 그러면 내습성도 강하고 내근성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내습성이 약하다. 이거는 정답하고 거리가 멀죠. 틀린 상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토양의 노후와 답의 특징이 아닌 것은 노후와 수량이 형편없이 줄어드는 거. 그 철 성분은 벼뿌리를 보호하고 만약에 황화수소 H2O에서 이 황이 다음 상태에서는 H2O에서 황화수소, 유화수소로 바뀝니다. 이럴 때 철분이라는 성분이 이걸 도체를 갖다가 코팅을 해주게 되면 유화수소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아닌 것은 젓갈색은 산화칼슘의 두꺼운 피막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노후하다 보면 철이 부족해가지고 희끄무리해집니다. 뿌리 자체가. 그래서 뿌리 썩은 병, 이와 같은 병해충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작물의 내동성에 대한 생리적인 요인으로서 옳은 것은 내동성, 겨울에 추위에 강한 것이 내동성이 되겠죠. 이거는 온형질 단백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SS기가 있고 SS기, 그 다음에 SH기가 있어요. 이건 내동성이 약하고 이건 SH기가 붙는 것은 내동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전분 함량이 많으면 내동성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온형질의 친성 콜로이드가 많으면 내동성은 크죠. 하지만 여기서 옳은 것은 4번. 밭토양의 유형별 분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밭토양은 고온답, 위치가 아주 높은 산악지에 있는 것을 고온답이라고 얘기를 했죠. 미숙답, 개간을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토양. 화산의 밭, 화산이 폭발해서 얼마 숙성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작물 분류에서 밭토양에 해당이 되지만 밭토양의 유형별 분류에 해당이 되지만 특이 중정 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산성 토양 하면은 논토양에서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나타나는 pH가
2.5, 3.5 이런 형태로 낮아지는 특이 산성 토양은 있지만 특이 중성밭은 없습니다. 다음 중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그 각도가 비교적 둥글고 밭 토양이라는 거가 산림 토양의 하층에 분포하는 토양은 이거는 괴상입니다. 괴상. 여러분 교재에 페이지 168쪽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점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토양은 점토, 식토죠. 식토. 점토 직경이 0.002mm 이하 그것을 갖다가 점토라고 그러는데 점토가 50% 이상 그것을 식토라고 그러고 37.5에서 50%가 식양토, 그 다음에 양토는 25 내지 37.5%가 들어있는 것이 양토입니다. 작물이 가장 좋아하는 범위가 대부분이 양토죠. 우리나라 밭토양의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밭토양은 경사지에 분포가 많이 돼 있고 세립질, 역질은 자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생산지가 많은 것이 우리나라의 밭토양의 특징이지만 토양 화학성이 양호한 것이 아니라 불량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물과 공생하면서 공중 질소로 고정하는 토양 세균은 단독 세균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독 고정 세균. 그거는 호기적인 상태에서는 아조토박터. 그 다음에 혐기적 상태. 호기적은 밭 상태고 혐기적은 다음 상태, 논 상태를 얘기합니다. 논 상태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 하지만 공생으로 공중질소로 고정하는 것은 리조비움이죠. 단독이 아니고. 인산의 고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인산 고정. 철과 인산이 인산염으로 침전된다든가 점토광물에서 고정을 한다든가 교질밀이 알루미늄에서 고정이 되지만은 여기 중성 토양에 의한 고정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풍화물이 중력으로 말미암아서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 미끄러진다. 이건 붕적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미끄러져 내린다고 그러죠. 붕적, 붕괴. 우리 한문에서 보면은 붕자를 무너진다, 붕괴한다, 붕적도. 무너져가지고 쌓이는 토양을 붕적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토양 단면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기본 토층은 토층 중에서 무기물 토양은 뭐냐? 토양을 보게 되면은 A층이 있고 그 다음에 B층이 있습니다. A층, B층. A층은 이게 물질이 강우에 의해서 밑으로 용탈이 되는 용탈층이라고 얘기해요. 용탈층. B층은 위에서 철분이라든가 망간이 밑으로 쉽게 내려가서 여기 집적해. 그래, 집적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유기물이 여기가 있어. 이거는 산소, 공기 중에 산소가 접합을 해가지고 이건 5층이라고 그래서 유기물층. 유기물. 그래서 토양, 이거는 위에 유기물층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A층. 토양의 A층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무 색소, 작물의 피역 공장의 폐기수에 함유되어 있는 토양 오염 물질로 밭 상태에서보다는 논 상태에서 피해가 극심한 것은 뭐냐? 비소입니다. 비소, AS 비소. 이 비소는 3가 비소하고 5가 비소가 있어요. 근데 5가 비소보다도 3가 비소가 훨씬 더 강력한 독성을 발휘합니다. 다음 중 토양의 가장 적은 토양은 용적밀도가 높은 토양입니다. 용적밀도가 높으면 토양 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